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이제 경북대학교 전남대까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들과 그 다음에 경북 또는 경남 지역의 대학들의 일반 대학들을 교차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어지면서 또 2025학년도 시행 계획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교, 서울 경기권의 대학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학교는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의예과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 추천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또 계열적 합성에서도 선발하고 학업 우수형에서도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꽤나 많은 학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서 지원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원서를 써서 합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대학의 특징이 몇 개의 요소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는 첫 번째, 내가 일반고이면서 교과 성적이 우수하냐, 두 번째는 내가 자사고냐, 아니면 세 번째는 내가 과학고 영재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현재 졸업 예정자냐 또는 졸업자냐,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지원 대학이나 학과들을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표를 보시면 지금 먼저 2024학년도 의과대학의 선발 인원 수시에서 1876명을 뽑는데, 우리가 고려대학교가 참 어려운 학교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추천 전형, 다시 말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대략 한 14% 정도의 비율로 의예과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저 중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 있겠죠. 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포함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서울대학교는 물론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는 전형들을 정리하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고려대, 경희대, 인하대, 가천대학교예요. 근데 이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냐? 이런 대학들이 그냥 서울, 경기, 인천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원서를 쓰는 대학들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또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에 필연적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적정 지점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몇 개 대학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1.2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다 1.0이나 1.1대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 이거고, 학업 우수형이라는 전형도 아시는 것처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한 구간이고,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이고, 입결에서는 내신 성적이 다소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특히 자사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집중되는 구간일 수밖에 없고요. 계열 적합성은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고 과학고나 영재고의 선발 비율이 꽤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또는 계열 적합성,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세 개의 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여부, 고등학교 유형, 그 다음에 졸업자냐 졸업 예정자냐의 조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선발 인원의 변화를 보시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죠. 가장 모집 인원이 주목되는 부분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선발 인원이 30명에서 18명으로 무려 12명이 줄었다. 큰 폭으로 인원이 줄었죠. 그게 가장 눈에 띄고, 그 다음으로는 신설 전형이죠. 정시 가군에서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12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교과 우수자 전형은 수능 성적 80%에 학생부 교과 2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인적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교과 반영하는 것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교과 등급 점수와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죠.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도 36명에서 29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계열 적합성은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의 인원을 줄이고 그 인원만큼을 정시의 일반 전형에서 25명에서 20명으로 2명을 늘렸고 그리고 교과 우수자 전형을 신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 다시 말하면 학교 추천, 그 다음에 교과 우수형,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이것도 주목되는 파트고 또 하나 파트는 계열적 합성의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15명. 그리고 계열적 합성의 사실상 선발 인원의 80% 이상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고려대 학교에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이 계열적 합성의 모집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하나의 특징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선호하는지 또 학교에서 어느 점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이런 점들인데 결국 이 고려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의 첫 번째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죠. 교과 성적이라는 것은 해당 교과 내에서 하당 고등학교 내에서의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수능에 비해서 평가 기준이 다소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려대학교에서 제시하는 4개 영역 등급 합의 5의 과탐 2과목 평균이라는 수능 최저는 사실상 학업적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두 번째는 자사고나 과학소 학생들의 선발 비율을 늘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는 내신 성적만을 좋아서는 합격할 수가 없다. 내신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충족해야 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까다롭죠. 이런 점에서. 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쓰기에 좋은 지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30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큰 폭으로 인원이 줄었죠. 자, 모집 인원이 줄었는데 이게 왜 유리해? 라고 생각하지만 입시는 항상 그래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모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경쟁률을 끌어올리고 경쟁률이 끌어올리면 합격 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되면 결국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줄면 사람들이 원서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겠죠. 원서 지원을 꺼리게 되어지면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폭이 큰 폭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하고 내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특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꼽는다면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졸업자, 졸업 예정자가 원서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4학년도부터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특징.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고3 학생들과 재수생. 가장 큰 특징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재수생들의 수능에 대한 역량이 높다는 거예요.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고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취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이 참여할 수 있다, 재수생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다는 얘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학교 추천 전형은 2023학년도에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35%, 그 전년도에는 25.6%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수생들이 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24학년도로 가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더 낮아지겠죠.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더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면 내신 성적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첫 번째 하나는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 원서 지원을 기피하는 지점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 졸업자, 졸업 예정자의 지원에서 졸업 예정자의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수생이 지원할 수 없으므로 수능 최저가 하락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은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 전형이 중복 지원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교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그쵸?
그러면서 내신 성적이 다소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학업 우수형의 원서를 쓰죠. 그렇죠? 학업 우수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학업 우수형이 내신 폭이 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복 지원이 안 되죠. 두 개의 전형 중에서 하나의 선택만으로 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들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다 하나를 더, 네 번째 하나를 더 추가하면 2023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제시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격생들의 50%의 평균 컷과 70%의 평균 컷의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은 지점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15와 1.17 정도의 내신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서 지원을 기피할 만한 요소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을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1 이내, 1.2 이내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며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 적극적으로 원서를 써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우수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라지는 점들은 첫 번째는 1단계 배수가 6배수에서 5배수로 배수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배수를 줄였을까? 배수를 크게 늘려서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5배수였던 학교가 만약에 6배수로 진행한다. 1단계 배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얘기겠죠. 학생들이 합격을 했지만 다른 대학에 중복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이동하게 되어지면 차점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배수를 크게 두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은 거예요. 수능 체제가 충족 비율이 낮다 보니까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이러다 보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낮은 학력 지표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의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은 67.9%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된다면은 1단계 배수를 크게 둠으로 인해서 면접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면접의 실질적인 반영비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면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함인데 고려대학교가 지금 보시면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은 2025학년도로 가면서 면접고사를 폐지하고 서류평가 100%로 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서류평가 100%로 간다는 얘기는 면접의 중요성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단계 배수가 준 이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고려대학교의 수능 체제가 4개 영역 등급이 오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교과 성적을 보면 1.44와 1.50이에요. 자, 그러면 4개 영역 등급합 5라고 하는 수능 체제의 높은 구간을 충족하고 1.44와 1.5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자사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고려대 위의 상위 대학에 붙을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해보자. 어디냐? 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내신 성적은 그런 대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죠. 두 번째는 카톨릭 대학교가 있는데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야 되고 또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는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내신 성적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대학에 연세대학교를 원서를 쓴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내신 성적은 비슷하지만 수능 최적이 그만큼 안 나오죠. 또 울산대학교가 있지만 울산대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울산대 합격을 해서 울산까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려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상위권 의과대학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성균관대를 포함해서. 결국 고려대학교 이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수능 최저의 높은 수능 최저 충족과 그 다음에 1.44나 1.5 정도의 낮은 내신 성적으로 상위 의과대학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낮은 내신과 이 정도의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상위 메이저 의과대학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사실상 고려대 하나뿐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률이 떨어지기죠. 이동률이 떨어지니까 굳이 6배수까지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도 높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올해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16일 수능 날 발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면접일은 11월 26일 날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의 반영비율은 30%의 반영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이에요. 계열적합성은 사실 주목할 부분이 좀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 전형, 계열적합성,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정시, 일반, 교과 우수 등등등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는데,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는 구간, 바로 그 구간이 계열적합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계열적합성은 2025학년도로 가면서도 보시면 2024학년도에 면접 반영비율이 40%였다가 면접의 반영비율을 50%로 늘려요. 모집은 그대로 가고 2025학년도로가 되면 면접의 형태가 상황 재심원 기반의 면접을 복수의 고사실에서 시행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종전의 어떤 면접? 다시 말하면 의대 같은 경우, 또 자연계열 의대 같은 경우들은 재심원 기반의 면접, 논술형 면접이면서 기본적으로 문화생지 원투가 다 출제가 되어지는 형태의 문제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 제시 기반 면접이라는 것은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한다는 의도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은 모집 인원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면접을 확대한다라는 취지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열적합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9나 1.95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능 체제는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충원율이 226.7%, 전년도에는 150%이기 때문에 학업 우수형에 비해서 충원율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으로 빠져나가는 확률이 되게 높죠.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 붙는다면 과연 어디에 붙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 수능 체제가 없죠.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도 사실상 과학과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도 마찬가지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도 수능 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가 높지 않고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매우 높은 구간이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같은 형태로 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계열적합성으로 붙은 과학과나 영재고 학생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 또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학과 모집으로 이동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226.7%의 높은 충원율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 방법을 보시게 되어지면 학교 추천은 서류평가에서 자기개발 역량의 70%, 인성의 30%를 반영을 해요. 학교 추천인데 왜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학교 추천은 80%는 학생부 교과 성적 플러스 20%를 서류평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20% 서류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교과 80% 반영하고 20% 서류평가 내에서 20% 중에서 자기개발 역량의 70%를 반영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합성의 차이는 학업 우수형은 학업 역량의 50%, 그 다음에 계열적합성은 자기개발 역량의 40%를 두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요걸 좀 살펴보면 자기개발 역량이라는 것은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요. 계열 관련 역량, 탐구 역량, 그 다음에 기타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올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죠. 2024학년도에 여러 가지 변화, 인원의 변동, 여러 가지 전형의 방식의 변화, 면접의 변화들이 있고, 또 2025년도로 가면서도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서를 쓸 때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2025년도에 전형의 변화를 잘 아셔야 돼요. 결국 2025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2024학년도에도 그 변화의 흐름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형간의 복수 지원이 변경이 돼요.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이 중복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로 가면서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 중에서 한 개의 선택만이 가능해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교창에 추천을 받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형을 중복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복 지원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 첫 번째는 면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합격 범위 때문에. 그쵸? 학교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이 1.4나 1.17 정도, 1.14나 1.17 정도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2, 1.25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한다면 원서 지원이 학교 추천으로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으로 원서를 쓰면 학업 우수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그 범위 내에 있을 거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교 추천 전형이 올해 좋은 기회가 된다. 한 4가지 정도가 그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졸업자가 지원을 못한다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는 것처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학생부 등급 컷이 매우 높다는 점도 원서 지원을 기피하거나 원서 지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 추천에 원서 지원을 하시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누가 쓸까? 간단하죠.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원서를 쓰시는 분들, 또는 순천향대, 충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쓸 거예요. 그럼 그 지점의 내신 성적은 대부분 다 1.1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점들이 있다,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신 성적은 1.2를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내가 1.1 이내에, 1.2 이내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전년도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30명을 모집을 했어요. 지원 인원이 648명, 전년도하고 비슷하죠. 21.60의 경쟁률을 보여줬고 충원율은 103.3%대 충원율은 좀 높게 나오죠.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5에서 1.17 정도의 교과 성적, 4개 영역 등급 합의 5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도 원서를 쓸 수 있고요. 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원서를 쓸 수 있고 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도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은 수능 체조 충족과 내신 성적을 갖추게 되어진다면 상위권 대학에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103%, 113%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런데 올해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지금 2023년도나 2022년도의 수능 체조 충족 비율을 보면 25.6%, 35%이기 때문에 사실 충족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물론 4개 영역 등급 합이 5라는 수능 체제를 생각하면 이것도 매우 높은 수능 체제가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재수생 지원이 안 되죠. 지원자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11.5%였어요. 합격생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5.5%. 물론 그 비율은 아주 높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원서를 썼기 때문에 하지만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재수생이 원서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은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모집 인원이 30명이고 지원 인원이 648명이니까 평균적으로 드러나는 경쟁률은 21.6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 충족률 35%, 충족 인원 185명을 적용시키면 실질 경쟁률은 6.16 정도의 경쟁률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충원율이 약 103% 정도의 충원율이 나오니까 30명 모집에 31명이 충원이 되어졌다 생각하면 전체 모집 인원은 61명으로 생각하면
결국 61명,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총적 인원 185명을 하면 실질 경쟁률은 3.03대 1의 경쟁률. 거기에다가 내년도 가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재수생의 지원이 안 된다는 점,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쟁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3.03이 아니라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 여기에 전제적 조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각 지역의 국립대학의 주요 거점 대학의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1.1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1.2, 1.3, 1.4의 내신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학업부 수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사실 고려대 의과대학은 내신 성적,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유형,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여부 등으로 인해서 지원 구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학업부 수용을 보시면 36명 모집에 경쟁률이 26.56, 충원율이 58.3%, 수능 최저 충족률이 67.9%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수생이 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수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고, 재수생의 비율이 낮을수록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67.9%라고 하면 사실상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성적은 보니까 합격생들의 성적이 1.44에서 1.50 정도의 내신 성적이니까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고려대 위의 상위 구간에서 합격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거나 아니면은 연세대학교 활동부 수용 정도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약 60%, 자사고 학생들이 한 23%, 전체를 봤었을 때 외고나 국제가 15.3%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의대로 보면 의대에서는 사실상 일반고와 자사고의 비율일 거고, 자사고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여기 전체 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고의 학생들, 이 학업부 수용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구조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충원율이 지금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죠. 150%, 102.8%, 58.3%. 충원율이 하락하면서 결국 1단계의 배수를 6배수에서 5배수로 배수를 줄인 이유도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이게 2025학년도로 가면서 면접이 폐지가 되어집니다. 굳이 면접 안 봐도 되죠. 왜냐하면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 일반고 상위 구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고, 저 내신 성적은 1.4 내지 1.45 정도의 내신 성적에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면 결국 교과 성적, 수능 최저 충족, 학업적 우수성 세 가지의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생들을 가려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적합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적합성은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 중에서 과거나 영재고 학생들의 비율이 52.1%예요. 근데 합격생들 중에서 과거나 영재고 학생들의 비율이 81.8%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는 학교 추천, 그 다음에 활동부 수용, 학업부 수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열 적합성, 이 세 개의 전형이 고등학교의 유형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져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반고라고 한다면 학교 추천, 그 다음에 자사고라고 하거나 자사고이거나 아니면 학업적 배경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명문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계열적합성, 학업부 수용, 그렇죠? 학업부 수용. 그렇지 않으면 과거나 영재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계열적합성에 전형적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원서 지원의 전형 선택의 특징들이 뚜렷한 것이 고려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요. 그렇죠? 4개 영역 등급 합이 5라고 한다면 고려대 정도의 높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는 항상 해마다 수시에서 정시로 이원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학교였었거든요. 2020 학년도에 보면 정시에서 선발하는 최초 선발 인원이 15명이었는데 실제 선발 인원은 38명이에요. 최종 선발 인원은. 결국은
23명이 이월이 된 거거든요. 이 정도로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높고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결국 2월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 2월 인원은 0명이었습니다.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시키는 인원들을 줄여나가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의 2월 인원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월 인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시에 원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서 약속한 모집 인원을 100% 선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있어서는 좀 더 타당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출신고등학교 유형별 선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선발을 보면 특히 뭐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꽤나 높은 구간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학고의 선발 인원이 53명입니다. 2022년도에. 그리고 4.6%에 해당되고 영재고가 30명에 2.6%. 자사고의 비율이 자사고가 253명이고 22%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고나 자사고 영재고라고 해서 고려대학교 의대를 원서를 쓰거나 고려대학교 일반과를 쓰면 무조건 유리하다가 아니죠. 그렇죠. 일반고 학생들은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한 고등학교에서 모집 인원을 몰아서 뽑지 않습니다. 서울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보통 각 고등학교에다가 선발하는 인원이 1명, 2명, 3명 정도로만 분산해서 모집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고등학교 내에서 경쟁률을 잊을 수 있느냐,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동일 계열 내에서 과학고 내에서 영재고 내에서 자사고 내에서 다른 고등학교들보다 우수성이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의 원서를 쓴다,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의 원서를 쓴다 할 때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느냐, 두 번째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동일 계열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만큼 경쟁은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대학을 설명을 드려서 올리는 내용들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저도 컨설팅을 하거나 지원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유튜브에 촬영됐었던 내용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를 한꺼번에 하나로 모아놓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 대학씩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의대 원서 쓴다. 그럼 대략적으로 뭐 어느 대학의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야. 이 정도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 잘 들어보시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결정할 때 그럴 때 상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